여러분께 올해 90살이 된 신동아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신동아는 1931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의 문화통치 시기를 지나 민족 말살 정책과 수탈 정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는 등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체계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은 신동아의 창간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신동아는 조선민족 전도의 대경륜을 제시하는 전람회요, 토의장이요, 온양소다. 그러므로 신동아는 어느 일당, 일파의 선전기관이 아니다. 하물며 어느 일개인 또는 수개인의 전유기관이 아니다. 명실이 다 같은 조선민족의 공기다. 시인이자 소설가,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였던 주요섭 선생이 신문사 소속 최초의 잡지 부장을 맡았습니다. 신동아는 망라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글을 실었습니다. 광업, 과학문명, 한국문학송 부인문제 등 당시 신동아에 실린 특집 기사의 주제만 봐도 얼마나 폭넓은 분야를 심도 깊게 다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이 대두되던 당시 국제 상황을 분석하고 간접적으로 일제를 비판하는 기사도 신동아에 담겼습니다. 59호의 신동아가 발행되는 동안 일제 검열에 잘려나간 기사 개수는 3년간 286개에 이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의 절정에 다르던 1936년 고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 여파로 신동아는 결국 무기 정간을 당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던 신동아는 1964년 9월 28년 만에 부활합니다. 저항정신만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돌아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이희승 선생이 쓴 신동아 복간사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이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 될 것을 알려서인지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아서인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유례가 없는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지난 일요일 심야에 통과시켰다. 국민 대다수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그것은 반드시 왕도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요 행여나 패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눈엣 가시 같은 언론 탄압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희승 선생이 언급한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8년에는 신동아 필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 기사는 막대한 차관 도입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 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김상만 동아일보 발행인과 주필을 비롯해 신동아 주간, 부장, 기자 등을 연행 신문하고 일부 구속하는 등 신동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동아일보는 관련 간부 3명을 해임 조치했으나 오래지 않아 모두 복직시켰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신동아 차관 기사는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군부에 대한 저항은 신군부가 장악한 5공화국 시기에도 이어집니다. 신동아는 1985년 7월호에 실린 다큐멘터리 광주, 그 비극의 10일간 기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을 심층 보도합니다. 신군부는 1984년부터 1987년 9월에 이르기까지 신동아 기자를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며 신동아 기사를 삭제하는 등 20건에 이르는 언론 탄압 행위를 저지릅니다. 신동아에 대한 탄압은 민주화 열기가 불타오르던 1987년 극에 달합니다. 1987년 9월 20일 오후 9시 30분 안기부 요원 7명은 동아 인쇄공업의 윤전실을 점거합니다. 10월호 인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 납치 사건 내막을 밝히는 기사가 나가면 한일 간 외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들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저항했고 이 소식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아 외신에도 널리 보도됐습니다. 이는 언론 탄압에 저항한 대표적인 언론인들의 투쟁 사례로 꼽힙니다. 1980년대는 신동아가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5년 3월호가 20만 부, 7월호는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 증언이 실린 신동아 1980년 10월호는 판매 부수 4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그 뒤에도 신동아는 권력을 점조준하고 세상을 바꾸는 특종 기사를 써왔습니다. 2004년 9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부친의 친일 행적을 추적 보도한 신기남 의장 부친은 일본군 헌병오장, 국정농단의 모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파헤친 박근혜 X파일,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고발한 김우룡과 MBC 8개월 전쟁, 2016년 대통령직 퇴임 후 30년 만에 입을 연 전두환 씨의 목소리를 담은 전두환 이순자 30년 침묵을 깨다, 2018년 9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법정 증언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등입니다. 이 중 박근혜 X파일 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가 동아일보 전산실을 2차례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동아일보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다면서 저항해 이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대해부 통일교 왕국 기사에 불만을 가진 통일교 신도 700여 명이 신동아 편집실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불굴의 기자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아는 굵직굵직한 사건 보도 외에도 국민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969년 3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한 3.1운동 50주년 기념 시리즈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시작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신동아에 연재된 류주현의 소설 조선총독부도 대한제국 말부터 해방까지의 역사를 관통하며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 작성한 르포르타주 기사도 신동아의 중요한 축을 이뤘습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9년간 연재된 오늘을 사는 한국의 서민 시리즈는 간장장수, 열차 판매원, 전화교환원 등 1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동아일보의 자매지답게 신동아는 문화사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논픽션 장르 개척이 그 사례입니다. 지식인의 전유물이던 글쓰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은 논픽션 공모는 1965년 시작됐습니다. 전쟁포로, 이민자, 세일즈맨 등 서민들이 직접 집필한 삶의 이야기가 수상작으로 꼽히며 산업화, 민주화라는 큰 물결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신동아의 표지는 당대 화가들의 캔버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동아 얼굴만 봐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동아는 1964년 복간 때부터 1996년까지 매호 한국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미술관 대신 서점 매대에서 천경자, 박수근, 박서보, 장욱진 화백 등 미술계 최첨단을 걷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동아는 90년 세월 동안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1988년 동아일보보다 10년 빨리 가로쓰기를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한 세기가 도래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위주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신동아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는 모바일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제작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지면 중심이었지만 2017년 하반기 동아일보 출판국이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도입함에 따라 시의성 있는 기사는 온라인으로 먼저 출고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만 60만 명 넘는 독자가 매일 신동아와 만나고 있습니다. 글뿐 아니라 영상 뉴스를 제공하는 일 역시 2020년대를 맞은 신동아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지만 어쩐지 진실에 접근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신동아는 팩트를 꿰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해 독자들에게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네이버 채널에는 시대를 읽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지난 90년간 그래왔듯 신동아는 시대를 읽습니다.